네, 이번 순서는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묵혔던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애종남 카운슬링으로 생방송 대박 90분 이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대응하기 힘드셨죠? 아, 네. 좀 네, 힘들었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네. 저희가 좀 해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. 어떤 종목 때문에 더욱 답답하셨나요? 아, 예, 동원수산이요. 네, 동원수산. 아, 정말 좀 계속해서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매수가하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매수가는 네. 22,000원인가? 아, 22,000원 정도요? 네. 네.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담아두셨나요? 비중 15%고요. 네. 비중 15%에 매수가는 22,000원. 아, 정수재 이사님께서 카운셀링을 해 드릴 거예요. 어떤 점이 가장 궁금했는지 답답하셨는지 바로 좀 질문을 해 주시죠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참, 22,0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이면은 참 시간 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동원수산을 매수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아, 네. 그때는 좀 수산과 괜찮다는 걸 인식을 제가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. 네네. 제가 좀 그게 네. 한참 오더니 좀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한숨 그거 들어갔거든요. 네. 네, 그러면은 제가 이 동원수산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고요. 네네.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. 드리겠습니다. 일단 동원수산하면 뭐 말 그대로 수상주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동원수산을 볼 때는 어떤 차트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네. 한 가지는 뭐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. 최근 들어서 뭐 남해안 적조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수산물 공급관과 관련된 어떤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그 부분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. 단발성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 종목은 아마 작년 2011년도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어떤 급등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요.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그 수산주로서가 아니라 M&A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면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.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M&A 부분이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면서 또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. 현재로서는 차트 모양을 좀 보고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주가가 영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. 지금. 네, 최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네. 수산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반짝하면서 좀 사그라들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과거 이 주봉입니다. 과거의 동원수산 보면은 2011년도 8월서부터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때 내용을 보면은 어떤 수산주로서 역할이 아니라 M&A 이슈가 나오면서 네. 내부적으로 이제 장내 매수를 하면서 그 서로 이제 지분 확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 그 뒤로는 사실은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결국은 현재 1년 이상 지나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면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적이 호전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금 얘기했던 수산주 관련된 내용이 좀 움직일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장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지 네.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일본으로 지금 돌려서 봤는데요. 특별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네.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최근 들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성장, 우리가 소위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고성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영업이랑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씩
단계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트 모양에서 지금 현재로서 뭐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 목표가는 현재 입장에서는 15,000원 부분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15,000원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고 15,000원이 강하게 돌파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18,000원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. 대신에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슈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60일선이 이탈되는 13,600원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주봉상 현재 그 긴 하락의 흐름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반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15,000원이라는 저항대가 돌파된다면은 추가로 18,000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비중은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. 네. 비중을 높이지 말고 이 15,000원이 돌파한 후에 안착이 되고 18,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 그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네. 네, 일단은 뭐 동원수산 크게 모멘텀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주봉보다는 일봉에 좀 치고 올라갈 때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주가 뭐 동원수산 차트 흐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동원수산은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약간은 힘들다는 분석이신가요? 네.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언제 나올지는 그렇죠. 좀 모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갑자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갑자기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 약간의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때 네.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근데 네. 현재로서는 지난 1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. 어떤 그런 이슈가 다시 대두될지 여부는 사실 아무도 내부자회는 모르기 때문에 네, 계속 주목을 알겠습니다. 하면서 실제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보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.